안녕하십니까. 해운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공자의 어록, 인논어, 현대적으로 응용해 보는 시간. 오늘은 선진편 7장이 되겠습니다. 선진편 7장은 문장이 좀 긴데 내용은 그래도 좀 단순합니다. 부정, 공자가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어떤 마음을 나타낸 그런 대목이네요. 선진편은 이 공자의 제자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는데, 오늘은 이 공자의 제자를 평가를 하기보다는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 안년이 죽었을 때 공자는 참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3일 동안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렇게 아끼는 제자가 이제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것까? 그래도 뭐든 다 해줘야 되느냐, 그래도 어떤 예를 지켜야 되느냐 입장에서 결국은 이 공자는 그래도 예를 지켰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참 저도 세 자녀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뭐 다 해달라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죠. 그래도 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은 또 있거든요. 그 공자가 아끼는 제자가 죽었을 때 해주지 못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드린다면, 안년사, 안로청, 자지차, 이위지, 곽, 자왈, 제불제, 역, 각건 기자여라, 리야사라, 때 유관이 무각이, 오불 도행이어서 이위지 곽, 이오종 대부지훈이 불가 도행여라라고 되네요.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린다면, 안년이 죽었다. 그러자 알로는 공자보다 나이가 6살이라 뭐 어렸다고 하는데, 요 안년의 아버지입니다. 안년이 청해왔네. 누구한테? 공자한테. 뭐 어떻게 청해? 자의 자지차. 그래서 공자의 차에 대해서 청했는데, 뭐로 청했냐? 이위지, 과거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네요. 뭐 있는 글자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제 뭐 좀 내막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안년이 죽었으니까 이제 관은 있고 이제 어떻게 뭐 장례를 치르려면 산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뭐 공자의 차를 이용해서 요 과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뜻이 돼요. 공자가 갖고 있는 차를 팔아서 요 과거를 하고 싶다. 관이 아니라, 관은 쉽게 말해서 시체가 들어가는 걸 관이잖아요. 관을 묻어라. 근데 관을 보호하고 있는 그걸 곽이랍니다. 요 곽. 요거 곽이라는데, 쉽게 말해서 안년이 그만큼 어렵게 살다 보니까 장례를 치를 그럴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년의 아버지가 공자한테 찾아와서 스승님 제자 안년이 죽었으니 스승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좀 팔아라라도 그 곽을 좀 만들고 싶다. 이제 관을 보호하는 외곽이래죠, 그렇죠? 좀 하고 싶다라고, 좀 차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참 단독직입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공자가 말했네요. 자왈, 제부제. 이제 중국말은 제부제, 이 제자는 제주 제자거든. 제주가 있거나 없거나 역각건 기자여라. 각기 또한 말하기는 거의 자식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재주가 있든 없든 내 자식이고, 또 남도 다 지만 지 아들이냐, 나도 내 아들이
비록 재주가 있든 없든 다 내 자식이지 않느냐. 그런데 리야사라 요 리는 공자의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관은 있었네요. 그런데 무각, 그걸 보호하는 곽은 없었는데 나는 불행 도행 위미지각이라. 왜 그러냐면 나는 부 안 했다. 걸어가면서 이제 차를 팔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도행 걸어가면서 걸어가고 해서 위각, 그래서 그것을 갖고 과거로 하고 싶지 하지는 못해줬다. 나 불이 나오네요, 그렇죠? 불. 시커면서 나는 차를 팔고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거로 외곽으로 하고 싶은 헤어지는 못했다. 왜 못했냐? 이오종 대부지후라. 나는 대부의 후를 따른다라는 말은 공자도 일종의 그 대부의 반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의 반열인데 비록 근데 후라고 돼 있으니까 말단이네요, 그렇죠? 말단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도행렬아 걸어갈 수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대부들은 다 수레를 타고 쉽게 말해서 뭐 출근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공자는 비록 대부의 반열이고 또 뭐 스스로 낮췄네요.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대부는 똑같은 대부인데 뭐 본인 스스로 후라고 하는 건 좀 낮춘 말이네요, 그렇죠? 나는 비록 대부의 말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대부로 보는데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겠느냐? 그래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 차를 안 팔고 그냥 아들이 왜 곽이 없이 그냥 장사를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공자란 그 안년의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장례를 치러라. 뭐 허례하시고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그 장례를 치러라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참 공자의 마음이 참 안타깝합니다. 자,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해석과 이에 대한 저희 생각을 나레이션 형식으로 제가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안년이 죽자 아버지 알로가 공자에게 요청해 옵니다. 선생님의 수레를 팔아서라도 우리 아들의 외곽을 마련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외곽은 관을 보호하는 바깥관입니다. 즉 장례를 더 성대하게 치르자는 의미죠. 이어 공자가 말합니다. 재주가 있든 없든 누구나 자기 자식은 다 소중하다. 그러면서 공자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꺼내죠. 내 아들 네가 죽었을 때도 관은 있었지만 외곽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대부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라 수레를 버리고 걸어 다닐 수는 없다. 즉 안년을 아끼지만 내 위치와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외예를 만들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년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자는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안년을 가장 아꼈습니다.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았고 비용을 사랑했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안년을 보며 이런 사람이 진짜 군자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년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공자는 실제로 크게 충격받았고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레를 팔아 특별 대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대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뭐든 다 해줘야 한다. 하지만 공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만약 공자가 안현에게만 특별 대우를 했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사람은 편애하는구나. 공자도 결국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인간적으로 슬펐지만 공동체의 질서와 자신의 위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유교가 말하는 애의 정신입니다. 애라는 것은 형식만이 아닙니다. 감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인간을 붙잡아주는 중심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는 현대 부모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힘들어하면 뭐든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원칙을 무너뜨릴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식 빚을 계속 대신 갚아준다. 잘못했는데도 감싸준다. 사회적 기준보다 내 자식 편만 든다.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뒷바라지 한다. 처음에는 사랑 같지만 나중에는 자식도 무너지고 부모도 무너집니다. 공자는 지금 말합니다. 사랑을 하되 질서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날 이 내용을 조직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회사든 단체든 리더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공정성이 무너집니다. 특정 사람만 챙기고 특정 사람만 예를 주기 시작하면 조직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공자는 가장 사랑하던 제자의 죽음 앞에서도 스스로의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무게입니다. 요즘 시대는 감정 표현은 많지만 책임감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른은 슬퍼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냉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자는 누구보다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현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슬픔과 사회적 책임과는 별개라고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느끼되 판단을 흐리지 않는다.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군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응용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 선진편 7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감정 때문에 공정함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누군가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공자는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한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다. 때로는 안타까워도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논어 선진편 7장을 통해 공자의 인간적인 슬픔과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원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흔들리지만 삶은 원칙으로 유지됩니다. 감정만 따르면 관계가 무너지고 원칙만 따르면 사람이 메말라집니다. 공자는 그 둘 사이 균형을 평생 고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과 원칙 사이에서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해왕 컨설팅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